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50 우아한 근육인데요. 나의 50대는 당신의 20대만큼 아름답다. 운동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 50. 50 이후의 삶은 근육이 좌우한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근육 테크. 50에 만난 나의 첫 근육 상봉기. 너무 재밌겠죠?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저자는 이민숙, 아이 셋, 저질 체력. 60kg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전업주부로 17년간 살았다. 50즈음에 동화 작가가 되었고 드디어 육아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 좀 해보겠다는데 갱년기 우울증이 찾아왔다.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피트니스 대회에 도전해서 피트니스 모델이 되었으며 우아한 근육을 보유하게 되었다. 운동하는 동화 작가로 방송 출연을 하고 강연도 하고 새로운 장르의 글쓰기에 도전 중이고 무엇보다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며 제2의 인생을 재미나게 보내고 있다. 50은 인생의 선물이라 생각한다. 애 셋, 딸 둘을 2살 터울로 낳은 뒤 한숨 돌릴 때쯤 다시 셋째를 낳았다. 새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챙기다 보면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다. 겨우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문득 쳐다본 거울 속 내 모습, 놀랍지도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 턱까지 내려오는 다크서클, 눈이 딩딩한 얼굴. 오늘 세수를 했던가? 육아, 그 숭고하고 거룩한 작업은 엄마의 수고를 단단히 요구했다. 큰아이를 낳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다. 직장을 포기한 게 아니라 전업주부라는 전문직을 택한 거라고 소리쳤다. 그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니 전문직이고 나발이고 하루하루 허덕이다 끝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피할 수 없는 길,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이왕이면 재밌게 잘해보자고 결심했다. 인터넷 카페에 육아 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적다 보니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나 역시 그들의 얘기에 많은 위안을 얻고 힘을 내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하면 학습을 위한 학원을 보내지 말자는 게 내 소신이었다. 대신에 학원 가는 비용을 어림잡아 모두 적금으로 부었다.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니 잡지사, 여성지에서 인터뷰도 들어오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의도 들어왔다.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부풀어 올랐다. 근데 갈수록 일이 커지니 문제가 생겼다.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생긴 일이고 더 열심히 잘 키우려고 만든 일인데 오히려 그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것이다. 원고 쓴답시고 비디오만 주구장창 틀어주고 일주일 내내 김과 계란만 주고 있었다. 3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던데 나는 눈앞으로 다가온 꿈조차 꾸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니 그 시절이 다 나빴던 건 아니다. 내공을 키운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내 육아의 시간은 거의 책 읽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새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에서 해방되면 날아다닐 줄 알았다. 초, 중, 고등학생이 다 있는 집이다 보니 역시 전쟁이긴 마찬가지였다. 44세 때였다.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다. 인터넷 폭풍 검색을 했다. 도서관에서 동화 작가 수업이 있는 걸 찾아냈다. 작가이자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수업하는 거였다. 게다가 무료였다. 덥석 수강 신청을 할 듯이 마우스를 움직이다 멈칫했다.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또 지지고 볶는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고 수업을 통해 책을 낸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러웠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저편에 존재한다. 나를 두고 한 말 같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온갖 걱정을 미리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보 같은 나. 용기를 내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클릭. 수강 신청하기까지 1년이 걸리다니 소심하기 짝이 없었다. 44세부터 주저하며 선뜻 발을 못 내디뎠던 소심한 나는 47세에 드디어 작가가 되었다. 그렇게 40대 후반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순간이다. 이제껏 살아온 삶과는 또 다른 나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 첫 발을 내디딘 작가로서 창작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에 좋았다. 열정을 느끼고 지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일들을 즐겁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자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유쾌한 부분이다. 줄리 앤 줄리아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줄리아 차일드는 50세의 요리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4세의 모나리자를 완성했고 빅토르 위고는 60세의 레미제라블을 집필했다. 파스테르는 62세에 광견병 백신을 발견했고 스트라디바리는 83세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제작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사람을 젊게 해준다. 마음속으로 외쳤다. 환영해, 어서와, 나의 50대. 기다리던 50대가 되었다. 혼자만의 오롯한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책 한 권을 읽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아이들의 시간표에 맞춰 시계를 흘끔거리며 허둥대지 않고 느긋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그렇게 절실했다. 시간을 계산해보니 얼추 50대면 가능할 것 같았다. 50만 되면.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 막상 50이 되자 몸이 이상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증상들이 나타났다. 시도 때도 없이 식은땀이 흐르며 열이 올랐다 가라앉았다. 감정의 기복은 왜 그리 심한지 하루에 냉온탕을 수십 번 들락거린 기분이었다. 집중하지 못해 어렵게 얻었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먹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10kg이 늘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침대에 누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갱년기 증상이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우울감과 무력감이 삶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일단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게 내 결론이었다. 읽어본 모든 책에서 떨어진 자존감을 찾는데 1순위로 추천한 방법은 운동이었다. 몸과 마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계속 움직이기 싫어한다. 무기력증은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다. 운동은 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할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전에 바닥난 체력부터 키워야 했다.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첫째, 내 몸을 소중히 여기기. 둘째, 운동하기. 운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시급했기에 제일 간단한 계단 오르기부터 하기로 했다. 갱년기 증상으로 우울한 40, 50이여.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치유한 사람들이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진 내면을 발견하고 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나도 갱년기를 겪고 난 후 세상을 보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갱년기를 겪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훌륭한 내면의 성숙을 이루면 아름다운 50대로 거듭날 수 있다. 2달여간의 무기력증을 떨치려고 나는 마침내 운동화를 신고 문 밖으로 나갔다. 50. 변신 그리고 기적. 여자의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루기로 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들을 잘 다뤄야 하기에 중요한 건 작은 거라도 해냈다는 성취감을 유지하는 거였다.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하다 포기하면 또 다른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 눈 뜨자마자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기부터 시작했다. 움직임은 움직임을 낳는다. 대부분 기지개에서 끝나지 않는다. 목도 돌려보고 어깨 돌리기도 한다. 몸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찌뿌둥함이 사라지며 정신이 맑아진다. 에너지가 돌면서 아침 시간을 즐긴다. 커피 한 잔을 하고 계단만 오르내리면 하루 운동 끝. 계단 오르내리기도 처음부터 아파트 전체로 잡지 않았다. 10계단만 올라갔다 오자였다. 솔직히 10계단은 1분도 안 걸린다. 1분이면 할 수 있는 일. 아침부터 뭔가 해냈다는 게 중요했다. 이 작전은 나에게 잘 맞았다. 1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의 의지로 몸을 움직여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건 큰 기쁨이었다. 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나만의 노하우를 만든 것이다.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천천히, 꾸준히, 조금씩 이런 것이 필수품처럼 따라온다. 애석하게도 꾸준함은 지루함을 몰고 올 때가 많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까지도 핑곗거리가 수백 가지인데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클립 전략을 썼다.
클립 전략은 내가 단기 목표를 이룰 때 자주 쓰는 방법이다. 실전, 성취, 꾸준함, 목표. 이런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때로는 절실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것들. 그러나 쉽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 어렵다. 그래서 클립 전략은 나름 효과가 좋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클립으로 시각화시켜 성취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색색깔의 클립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플라스틱 통 2개만 준비하면 끝. 한쪽에는 클립을 채우고 한쪽은 빈 통으로 둔다.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고 오면 클립 1개를 빈 곳으로 옮긴다. 빈통으로 살짝 던질 때 나는 클립의 찰랑 소리가 은근 쾌감을 준다. 비어있던 통에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 클립이 제법 쌓인다. 때로는 일주일치 7개를 1개의 금색 클립으로 바꾼다. 금색이 꽤 많이 섞여 있으면 뭔가 상탄 것 같이 뿌듯하다. 사람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근데 보름쯤 지나니 계단 오르내리기가 지겨워졌다. 집 밖에서 하는 운동을 우선으로 삼았지만 계단은 건물 안에 있었기에 좀 더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남편과 함께 산책 삼아 실개천이 흐르는 곳으로 나갔다. 참 걷기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집 근처에 있었어? 개천 양옆으로 나무도 많고 꽃도 많았다. 말 그대로 꽃길이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자연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운동 싫어하는 남편도 나를 위해 아침마다 같이 걸었다. 오래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나에게 집중하는 나 자신이 느껴진다. 운동은 뇌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쓰다가만 내 동화 속 캐릭터들도 떠오른다. 조연의 역할을 확 살려야 해. 주인공의 아빠는 죽이지 말고 다치는 걸로 하자. 다시는 글을 못 쓸 것처럼 죽상을 하고 누워있던 내가 글 쓰려고 상상의 나래를 편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야.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가 괜히 회자되는 게 아니다. 정신과 육체는 나눌 수 없다. 극도의 정신을 쓰는 일을 오래 하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렇게 힘들게 깨달아야 하는지. 뭐든지 눈앞에 닥쳐야 부랴부랴 힘들게 한다. 닥쳐서라도 하는 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한 방송에서 75세 할머니가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2위를 했다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탄탄한 근육으로 무장된 도저히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 몸은 당연히 멋있었다. 특히 나를 사로잡은 건 경쾌한 목소리와 경쾌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 가득한 에너지였다. 임종소 할머니는 허리 협착증으로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활운동이라고 쓰여있는 체육관 간판을 보고 무작정 들어가 등록했다. 한 달 만에 증상은 좋아지고 관장님은 보디빌더를 권유했다. 무대에 선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망설였지만 관장님이 직접 등록하고 선수용 비키니까지 빌려다 주었다.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역시 훌륭한 인물 뒤에는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다. 할머니가 비키니를 입고 연습하자 손녀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식당에서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할머니는 PT 레슨비를 번다. 그 시간 이후는 운동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시간 관리까지 똑부러지게 하고 있었다. 대회가 끝나서 사교 댄스에도 도전했다고 활기차게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면 오늘의 임 할머니는 없었을 거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다는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인생의 중반기로 넘어가는 나의 무력감은 철없는 아이의 투정 같았다. 3년 동안 조금씩 부었던 적금을 찾았다. 50세를 맞이하면 이제껏 잘 살아온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들었던 거다. 그러고 보면 50세를 처음 겪을 나를 위해 은근 준비를 많이 했었다. 약간의 목돈이지만 현금을 손에 쥐니 이것저것 소소하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새로운 장르의 글쓰기 작업을 배워볼까? 한 번도 내 돈 주고 사본 적 없는 명품 가방을 사볼까? 해외여행을 다녀올까? 즐거운 궁리를 했다. 종이를 하나 꺼내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았다.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와는 달리 1순위로 적은 건 운동이었다.
조급한 마음을 덜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체계적으로 운동하자고 적었다. 적는 행위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드나 보다. 그래, 내 몸에 투자하자. 건강해야 내가 좋아하는 일도 오래 하지. 막연한 운동으로는 능률이 안 오를 것 같았다. TV에서 본 임 할머니처럼 유능한 트레이너에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다. 여자의 몸을 잘 알고 운동을 잘 시킨다고 소문난 트레이너분을 찾았다. 코앞에 숱한 헬스장, PT숍을 놔두고 대중교통으로 50분 정도 걸리는 곳을 일부러 찾아갔다. 무자격 트레이너들도 종종 있어서 PT를 받다가 다칠 수도 있다. 선생님을 잘 찾아봐야 한다. 바로 앞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 있었다. 사진과는 다르게 다소 무서워 보이는 인상의 허스키한 목소리의 주인공. 내가 찾던 그분이었다. 괜히 좀 쫄면서 상담에 들어갔다. 헬스장 정문에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나의 상태가 이러저러하다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트레이너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닌데 운동 후 다 좋아졌다고 침을 튀기며 열변했다. 식단도 강조했다. 좋은 것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몸이 좋아지는 건데 대부분 식습관이 엉망이라고 했다. 집에서도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자기 전에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하는 생활 습관도 강조했다. 온종일 노트북으로 깨알 같은 글씨를 들여다보며 삐딱하게 앉아있으니 몸의 균형이 온전할 리 없었다.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고 다리도 한쪽이 더 길고 엉덩이도 삐뚤어지고 습관적으로 짝다리를 하고 서 있다며 수십 가지 지적을 받았다. 폼롤러를 세로로 놓고 등에만 대고 있어도 자세가 훨씬 교정될 거라고 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생활 습관까지도 운동이라 했다. 홀린 듯이 등록했다. 내일부터 운동 시작이다. 집으로 오는 길에 등록하고 남은 돈으로 폼롤러를 사고 예쁜 운동화와 운동복을 샀다. 아이 셋 둔 50세 아줌마. 피트니스 대회 도전하다. 트레이너 쌤은 나와 운동을 몇 번 해보더니 대회반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대회라는 목표를 두고 운동을 하면 몸도 잘 바뀌고 정신력도 훨씬 강해질 거라고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다. 근육의 길이도 긴 편이고 바디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 해보자고 권했다. 내가 다니던 헬스장은 일반 PT반, 바디 프로필반, 대회 선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일반 PT반은 기초 체력을 충실히 다지며 개인의 역량에 맞춰 운동한다. 바디 프로필반은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을 통해 몸을 슬림하게 만들어 인생 사진을 찍는 반이다. 대회반은 1년에 몇 번 열리는 피트니스 대회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식단과 운동을 빡세게 해 몸을 만든다. 대회 날 무대에 올라가서 규정에 맞는 포즈를 취하며 경쟁을 통해 순위를 매긴다. 일반인 참가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현역 트레이너와 트레이너 꿈나무들이 많이 도전한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라 여겼다. 선수반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 운동 강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다들 젊었는데도 훈련이 끝나면 기진맥진이었다. 40대는 간혹 있어도 50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운동도 운동이지만 먹는 건 어떡하고. 사람들 만나거나 회의 있을 때 다이어트 한다고 나만 닭가슴살 먹어? 남편이랑 주말마다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낙인데 그것도 못하잖아. 달달한 것 없이 글은 어떻게 쓰려고. 안 하고 싶으니까 핑곗거리가 수없이 꼬리를 물었다. 지레 겁먹고 안 한다고 하고 집에 왔다. 안 한다면서 헬스장 가면 대회반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흘끔흘끔 쳐다보곤 했다. 뭔가 해야 하는 걸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찜찜했다. 며칠이 흘렀다. 동화작가 수업을 마음에 품고 1년을 흘려보내고 후회했던 게 떠올랐다. 50세도 막바지로 흘러가는데 기억에 남는 일 하나 정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피트니스 대회라는 게 있다는 걸 안 것도 인연인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안 하면 또 아쉬움이 남을 게 분명했다. 50세부터는 뭔가 하고 싶으면 바로 해야 한다. 망설이고 뭐고 할 시간이 없다. 기왕이면 50세에 하는 게 멋질 것 같았다.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그래 하자. 내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 어차피 1등 하려고 나가는 대회가 아니잖아. 결과가 어떻든 일단 몸이라도 확실하게 변할 거 아냐?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트레이너 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씩 웃었다. 웃음은 딱 거기까지였다. 밀고 당기며 나름 달콤하게 레슨을 했던 쌤은 선수반으로 옮기면서 마녀가 되었다.
몸짱 되는 게 쉬우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미 몸짱 돼 있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괴물 같은 머신에 발을 끼워 넣었다. 자, 앉았다 일어나요. 올려요. 엉덩이에 힘주고 빨리 올리란 말이야. 앉긴 했는데 무게에 깔려 죽을 것 같았다. 내 깐에는 온몸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끙끙댔는데 엉덩이 한번 들썩이지 않았다. 한 것도 없는데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숨을 헉헉 댔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마녀쌤은 나를 어이없다는 듯 째려봤다. 생전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시범도 안 보여주고 어쩌라는 거야. 속으로는 5만 가지 불만을 내뿜으면서도 겉으로는 찍소리 못하고 머신에 끼어 낑낑대고 있었다. 엉덩이에 힘주고 들어올리란 말이야. 한 번을 들어올리니 10개, 20개까지 이어졌다. 온몸으로 버둥거리면 꿈쩍도 안 하는 게 엉덩이 근육을 쓰면 들어올려졌다. 신기했다.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째려본 거라는 기특한 생각도 잠시 했지만 그걸 감사하다고 여기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지옥 같은 1시간이 흐르고 후달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고 걷는데 마녀쌤이 종이 쪽지 하나를 내민다. 식단이에요. 앞으로 이렇게만 드세요. 고구마 80g, 닭가슴살 100g, 채소는 마음껏. 과일은 아보카도 하루 1개씩 총 4번씩 싸라고 적혀 있었다. 대회까지 절대 복종, 질문 금지였다.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금방 해이해진다고 했다. 대회까지는 딱 60일 남았다. 식구들과 맘 편히 외식도 못하고 추석이라는 마의 구간도 있었고 그런데도 식욕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운동에만 집중을 했었는데요. 운동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니 많은 게 변했다. 책 읽고 글 쓰는 일이 익숙한 아줌마가 매일 중력을 거슬러 뭔가를 번쩍 들고 낑낑대며 잡아당기는 일을 했다. 어깨, 등, 하체 부위별 근육을 써대야 하는 운동이 어색하기만 했다. 매일 나의 한계를 넘는 일에 도전하다 보니 갱년기내 뭐네 하는 게 끼어들 틈이 없었다. 대회 준비를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날짜는 촉박하니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을 수 없었다. 아무렇게나 준비하고 무대에 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아침에 부스스 일어나 눈도 못 뜨면서 무조건 반사처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단지 안 헬스장에 가서 공복 운동을 2시간씩 했다. 저녁 때도 매일 2시간 이상을 했다. 한 개도 못할 것 같아도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상을 해낸다. 그때의 카타르시스는 문학 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한계에 도전하고 하나씩 해내면서 무엇보다 정신이 강해짐을 느꼈다. 50세에 나 왜 이래 하면서 찔찔 짜던 아줌마도 할 수 있네. 하면 다 되지. 못할 게 어딨어. 이런 자신감이 저절로 스며들었다. 정신을 쓰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육체를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식단을 챙기는 게 운동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루에 4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운동하면서 식단까지 챙기는 게 엄청 힘들었다.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일단 장보기부터 시작했다. 50평생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채소를 산 건 처음이었다. 김장거리 준비하듯 바구니 한가득 채소들을 씻어서 썰어 소분했다. 매일 4번씩 먹으니 금방 떨어졌다. 양파, 버섯, 파프리카, 브로콜리, 당근 등 채소는 아무거나 마음껏 허용된 음식이라 돌아가면서 사 먹었다. 외출할 때는 도시락 하나면 어지간히 해결되었다. 예정돼 있던 강연이 몇 개 남아 있었다. 1인용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싸가지고 다니는 건 기본.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파는 샐러드를 사서 같이 먹으면 완벽한 식단이다. 편의점 샐러드가 다양하게 잘 나오는지도 그때 처음 알았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하게 돼 있다. 근데 이렇게 철저히 해도 몸무게가 잘 빠지지 않았다. 최애미의 35, 내 몸부터 챙깁시다에 갱년기 비만에 관해 설명한다. 여자 몸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체지방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로 복부 주위에 집중되지요. 갱년기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던 시절과 똑같이 먹으면 찌고 열심히 관리하면 겨우 유지하고 죽어라 관리하고 운동해야 아주 조금 빠질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가차없지요.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주로 체지방을 쌓기 시작한다는데 더군다나 나는 아이를 3이나 낳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식단은 정말 철저히 지켰어도 마녀쌤에게는 변명 금지. 유일하게 섭취 가능했던 탄수화물인 고구마 50g마저 식단에서 빼라고 했다. 그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렸다.
나는 냉동 아보카도를 우걱우걱 먹으며 달달한 맛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와, 이런 대단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자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요. 나의 복근과 만나다. 자신의 복근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봤다. 50살에 처음으로 11자로 아주 예쁘게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복근은 생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라는 걸. 복근 운동을 해서 복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면 보이는 거였다. 복근은 남녀노소 누구나 갖고 있다는 말이다. 훈련을 받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다. 마녀쌤은 복근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 아이 셋을 낳고 20년이 지난 나의 뱃살 상태가 오죽했겠는가. 마녀쌤도 몸 상태를 보더니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 인바디를 재보고 보기보다 지방이 많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버티던 몸무게가 한 달쯤 지나니 10kg 정도 갑자기 쑥 빠졌다. 몸에서 지방을 걷어내고 뱃살이 빠지면서 복근이 자연스레 드러났다. 우선 살과 근육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찐빵을 예로 들어보자. 살은 하얀 빵이고 속에 있는 팥은 근육이라 하면 상상이 갈까? 팥을 보려면 겉에 있는 빵을 뜯어내야 한다. 그 살을 그대로 두면 안에 있는 근육은 영영 볼 수 없다. 그래서 마녀쌤이 복근 운동을 따로 시키지 않은 거였구나.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나에게 투자하는 것에 제일 인색했다. 옷 사는 거, 먹는 거, 몸 관리, 피부 관리뿐 아니라 뭘 배우는 것도 나 자신은 우선순위에서 매번 밀렸다. 누가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도 사실 마음껏 누릴 만한 정신적 여유나 물리적 시간이 없기도 했다. 멀티가 안 되는 나는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자 주의였다.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1순위는 늘 아이들이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보지 못했던 나의 복근을 50대에 만나보다니 감개무량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배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했다. 11자 복근 사이로 살들이 축축 처져 밑으로 흘러내렸다. 마녀쌤은 이제부터 복근 운동을 시작하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했다. 아침에 공복 운동할 때 복근 운동을 하기로 했다. 홈트 동영상 중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했다. 쉽고 기본에 충실한 동작들로 골라서 했다. 열흘쯤 지나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뱃살이 등 가죽에 붙어있을 정도로 살이 빠지니 복근 운동 직후에는 무늬 찍히듯 라인이 생겼다. 바른 자세에 신경 쓰고 천천히 윗배, 아랫배 자극을 느끼면서 종목당 15개씩 3세트를 했다. 복근 보는 재미에 1시간 내내 복근 운동만 하기도 했다. 축축 처진 살은 탄력을 찾아갔다. 11자로 희미하게 보이던 복근은 가로 세로로 전 근육들이 뻗어나가면서 식스팩까지 선보였다. 내 복근은 꽤 예쁘게 생겼구나. 힘들지만 이 맛에 운동하는구나. 몸이 하나씩 변해가면서 나의 정신력도 한 뼘씩 깨어나고 있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몸으로 도전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책을 읽거나 인생 멘토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운동에 푹 빠져보는 걸 권한다. 몸에 유익한 건 물론이거니와 정신에 유익하다. 무엇인가 쫓기듯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갱년기 증상은 어쩌면 나를 위해 몸 좀 움직이라는 신호인지도 모른다. 내 몸을 돌보라는 강력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처음에 움찔했지만 나는 그 메시지를 잘 해석해 나간 듯하다. 강력한 운동으로 맞서고 있으니 말이다. 변화를 향한 첫 단계는 인식이다. 두 번째는 인정이다.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든의 이 말은 구구절절하게 내 사연을 읊어가며 운동을 선택한 나의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한다. 기지개 1번, 계단 10번 오르내리기부터 시작한 운동은 피트니스 대회까지 도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훈련은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거다.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는데도 이틀만 지나면 늘 버벅거렸다. 마녀쌤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고 버럭했다. 바둑이 끝나면 복기를 하면서 수를 다시 읽듯 운동을 마치면 내가 한 운동을 휴대폰에 메모해 두었다. 주의해야 할 점, 근육 쓰는 포인트, 훈련할 때 혼났던 부분을 세세히 적었다. 개인 운동할 때 적은 걸 보고 복습하니 좀 더 확신에 찬 운동을 하게 됐다. 마녀쌤이랑 같이 운동할 때도 확실히 덜 혼났다.
머리가 안 되면 손, 발을 써서라도 몸에 새겨야 한다. 운동, 집, 글, 운동, 집, 글. 뱅글뱅글 맴도는 생활이 이어졌다. 몸무게는 앞자리 수가 바뀌어 49kg이 되었다. 결혼 후 처음 찍어보는 몸무게였다. 대학생 딸들의 옷이 쑥쑥 들어갔다. 그런데 날씬해도 즐겁지가 않았다. 한 달까지는 잘 버티던 정신력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회 날이 다가오자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이 높아졌다. 변화된 몸을 즐기며 옷을 사러 갈 의욕조차 나지 않았다. 마음속 저편에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싹 텄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드니 점점 운동하기가 싫어졌다. 허약해지는 멘탈도 관리해주는 코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뜻밖의 나의 슬럼프는 작과 엘과 대화를 하다 풀렸다. 우연히 만난 엘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 있었어?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엘은 소시적 운동 마니아였다. 젊은 시절 회사만 끝나면 헬스장에서 2~3시간 동안 운동하는 게 낙이었단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은 시절에 자발적 운동과 글쓰기만으로 청춘을 보내다니. 그런데 엘은 투정할 여력이 있는 걸 보니 아직 멀었다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한 동작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고개를 흔들었다. 바른 자세를 하고 근육이 제대로 쓰이는 포인트를 찾으며 온몸에 기를 집중하면서 하냐고 물었다. 때로는 한 동작만 바로 하는데 1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투정 부릴 틈이 어디 있냐는 것이다. 엘은 운동을 도 닦는 경지로 표현했다. 애구구 부끄러워라. 운동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햇병아리의 치기 어린 투정이 무색한 순간이었다. 엘은 목표를 정했으니 일단 거기까지 가고 나서 투정을 부리라고 했다. 꼭 해내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이 없었으면 진짜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회 기간 동안 흔들리지 말고 운동에 더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 정신력 싸움이다. 마크 트웨이는 훈련이 전부라고 말했다. 내가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사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나라고 못할 일이 없다는 거다. 시도도 안 하면서 연습도 안 하면서 걱정이나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만 못할 일이 많다. 훈련과 포즈 연습에 거의 올인하며 보내는 하루는 느린 것 같은데 시간은 휙휙 잘도 갔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매번 내게 싸움을 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필리핀의 영웅 권투 선수 매니 파퀴아오의 명언이다. 운동을 통해 나 자신에게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50세에 피트니스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50, 우아한 근육. 정말 이게 실화입니까? 나의 50대는 당신의 20대만큼 아름답다.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